우리 인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 최고의 효자라 그랬죠. 조선 최고의 효자. 자, 인종이요. 우리가 중종이 이렇게 있고요. 인종이 있고요. 인종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새로 들인 게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 자, 근데 문정왕후가 좀 악녀예요, 악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문정왕후가 인종을 굉장히 이뻐하고 길러줬다 그래요. 그래서 길러준 어머니 해서 인종은 효자니까 아버지 중종에 대해서도 효를 굉장히 지키지만 어머니 문정왕후에 대해서도 효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근데 문정왕후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그죠? 걔가 이제 후에 명종이 되는 애인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180도 돌변한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인종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세자가 거주하는 그것이 동궁이라 그러죠. 이 동궁에다가요 불을 질렀대요. 근데 불을 지르는 방법도 되게 웃깁니다. 쥐 있죠, 쥐. 쥐꼬리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요 쥐를 일로 보냈대요. 예. 그럼 쥐폭탄이죠. 쥐가 이렇게 가서 여기다 불을 낸 거죠. 불을 내고 이제 인종하고 이제 인종의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갔죠. 인종의 부인은. 근데 인종이 안 나와요. 나오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나와요. 얘가 뭔가를 직감을 한 거죠. 어머니가 불을 지른 게 확실하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맞지. 그러면서 안 나와요. 최고의 효자죠. 불을 막 나고 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중종이 이제 불난 거 보고 뛰쳐온 겁니다. 그래서 중종이 와서 너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나와 이러니까 인종이 갑자기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효자가 맞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효가 맞는데 아버지한테는 불효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 어머니한테는 효인데 여기서부터 죽으면 아버지한테는 불효. 그래서 얘가 뛰어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효심이 강했던 게 이게 인종입니다. 인종. 예. 그래서 인종이 하지만 뭐 그 이후에 뭐 독살설이 있는데 이제 인종이 죽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명종이 되고 인종의 외척이었던 게 아까 대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이 소윤이었죠. 소윤하고 대윤하고 싸웠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을사사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붕당의 출현 봐야죠. 붕당의 출현. 자, 붕당의 출현 보시면요. 붕당은 언제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처음 생기고요. 자, 무각기를 4번의 사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정권을 잡았어요. 드디어. 그 배경은 이들이 세력 기반이 어디요? 지방이기 때문이죠. 서원과 향약이라는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살림 세력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요. 실제 그 안에 이렇게 갈리게 된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진짜 실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살림이 많은데 관직수가 적어서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근데 밥그릇 때문에 싸웠다기 얘기하기에는 좀 이 선비들께서 조금 약간 그렇죠. 파벌을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이유는 밥그릇 싸움인데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갈린 게 동인하고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누구 때요? 선조 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조전랑은요, 이조니까 뭐 담당이에요, 이거는? 무슨 권이요? 인사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조전랑의 인사권, 이조전랑은 누가 앉히느냐? 이조전랑은 이조전랑이 앉힙니다. 뭔 얘기냐면요,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을 해요. 이걸 자천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조에서 제일 높은 애가 판서, 참판, 얘들이 얘를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요, 특권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후임자를 임명을 해요. 그게 자천권이라는 겁니다.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조전랑의 핵심 권한인데, 이조전랑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사언관직입니다. 삼사언관직. 자, 이걸 통천권이라고 합니다. 통천권. 자, 자천권과 통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통천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3사 언관직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얘네는 뭐라 했죠? 언관직. 무슨 기능? 언론 기능이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여기를 임명한다고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왕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렇다고 신하들이 맘대로 하냐? 아니에요. 이 양반 계층 사족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죠. 그게 나라의 국론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공론이라고 합니다. 공론. 정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게 이제 공론인데, 이 공론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3, 4 원관직이죠. 그럼 거꾸로 가면 공론이 중요한데 이게 나라의 정책 방향, 이걸 결정하는 게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3, 4고요. 3, 4 원관직. 얘들을 임명하는 게 2조 전랑이죠. 그럼 2조 전랑이 2조에선 직위가 좀 낮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이거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2조 전랑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그게 동서인입니다. 이게 실제 이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동인 서인 나뉘게 된 이 배경은 뭐라고 나왔냐? 2조 전랑과 관련했습니다. 2조 전랑. 2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이요. 자, 요건 실제 이유고요.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좀 다르죠. 뭐냐면요. 명종 때 지금 외척 간의 다툼이라 했죠. 외척은 정치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들이 정치에 참여했다고요. 그래서 선조 때 화두는요. 외척 정치의 청산이라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이 선조라는 임금이 조선 역사 최초입니다. 최초로 직계가 아니라 반계예요. 반계. 그래서 외척하고 좀 멀다고요. 이전에 외척과. 저들을 청산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갈린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다툰 인물은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김효원이라는 인물과 김효원, 그 다음에 심의겸이라는 이 인물, 심의겸, 이 두 인물의 다툼입니다. 자, 먼저 김효원이 이조전랑직에 추천이 되는데 심의겸이 계속 반대를 해요. 악감정이 좀 생겼겠죠. 근데 김효원은 이조전랑이 됩니다. 보통 이조전랑은 아예 뭐 이상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통례예요. 근데 심의겸이 김효원이 추천이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쟤는 외척집에 들락날락거리던 애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효원은 약간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제 김효원은 일단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애가, 심충겸이 이조전랑직에 몰망해 온다는데 김효원이 반대를 합니다. 서로 악감정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 패거리 갈려요. 김효원의 집이 동대문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겸의 집이 정릉 근처예요. 그래서 동쪽 동인. 집이 서쪽이다 서인. 그래서 동인과 서인 이렇게 갈린 게 첫 번째 붕당입니다. 그래서 외척정치 청산의 문제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기성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는 신진사람입니다. 신진사람. 원래부터 있던 애들, 새롭게 올라온 애들. 자, 둘 중에 신진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신진은? 이름이 좀 약간 신진스러운. 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효원과 의겸. 누가 좀 더 요새 이름 같죠? 효원이죠. 자, 이게 뭐죠? 얘가 신진사람입니다. 얘는요, 기성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붕당정치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번 배운 대로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보수적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보수적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기성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신진사람이 동인 쪽이고요. 기성사람이 이제 서인 쪽인데 둘 중에 외척 정치 청산에 좀 적극적인 애들은 누굴까요? 외척 청산. 외척 정치 청산에 적극적인 애가는 얘일까요? 신진이겠죠. 얘가 적극이죠. 적극. 얘는요.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다가 딱 끝나면은 탈탈 털고 밥 먹으러 같이 가고. 기성사림 어때요? 이전부터 저기 외척과 정치를 함께 해오던 애들이에요. 당연히 소극적이죠. 이쪽은요. 적극적이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개입니다. 이조전랑과요. 외척, 잔재, 청산 이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요. 동인서인 갈립니다. 동인서인. 그중에서 신진세력인 동인 쪽이 김효원인데 이쪽은 적극적이고요. 기성사림은 소극적입니다. 이게 동인서인이고요. 자, 그럼 지우고 이제 나머지 쪽 보시면요. 자, 동인서인 갈린 상태에서 동인이에요. 또 분화가 일어나요. 동인이. 서인은 가만히 있는데 동인이. 그래서 북인과요. 남인 쪽으로 갈립니다. 북인과 남인. 자,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기축옥사 또는 정열입의 난이라고 합니다. 정열입의 난. 정열입 모반 사건과 관련하여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반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게 북인 남인입니다.
자,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 서인 쪽의 인물이에요. 서인 쪽에. 근데 이 인물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새 정치인입니다. 여기다가요, 얘가 당을 갈아타요. 동인 쪽으로 갈아타요. 갈아탄 애들은 보통 뒤돌아서 욕을 하죠. 서인 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서인의 그 학풍을 계승한 게 이제 이인데 이 선생 욕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인 쪽에서는 좀 앙심을 품고 있죠. 근데 잘 걸렸어요. 이 정여립이라는 애가, 이 정여립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얘가 뭐 했냐면요. 얘가 대동계를 조직합니다. 대동계. 이 대동계가 우리 그런 친목계가 아니에요. 이 대동계는요, 모여서 무예훈련을 합니다. 무예훈련. 그럼 뒤집어 씌우기 딱 좋죠. 얘 뭐라고요?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 왜 군사훈련을 하냐. 그래서 서인 측이 정여립을 비롯한 동인 측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자, 그래가지고 동인 측이 크게 화를 입어요. 정여립은요, 막판에 자살을 합니다. 그냥 자결해버려요. 자결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뭐 영모인지 뭔지 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냥 영모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동인 측을 공격하는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던 게 그게 정철이에요. 송강정철. 자, 정철이 최전방 공격수가 돼서 동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죽어요. 이게 기축옥사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과 관련한 사건. 그럼 동인 측은 이제 앙심을 품게 되겠죠. 서인 측 걸리기만 해봐. 우리가 크게 화를 입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정철이 이제 걸렸어요. 정철에 건저 문제라고 하는데요. 건저 문제라고 해요. 정철이요, 선조한테요, 세자책봉을 건의합니다. 세자책봉. 빨리 세자책봉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조가 갑자기 대뜸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세자의 책봉을 벌써 얘기하냐. 나보고 그만하란 얘기냐. 그래서 열받은 선조가 이제 정철에 대한 이제 그 죄를 묻기 위한 죄를 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북인하고 이제 동인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인이. 남인 측이 뭐냐면, 정철에 대한 온건한 처벌, 완화된 처벌을 주장한 쪽이고요. 북인 쪽은요, 강경한 처벌이죠. 죽이자. 이쪽은요, 죽이는 건 좀 심하다. 유배 보내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남인 측이 이때 정권을 잡으면서 이 의견이 공론이 되면서 정철은 어떻죠? 저기 멀리 강원도 쪽으로 유배를 가면서 자꾸 글을 써서 바치죠. 예, 그게 뭐죠? 가사문학이죠. 가사문학.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그죠?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서 국어책을 막 이렇게 늘려놓은 예, 그런 인물이죠. 예, 정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나와요.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된 정철의 이제 처리 문제인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갈리고 북인 남인 지금 전부 다 선조 때입니다. 아직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뭐가 터져요?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임진왜란이.